네, 안녕하세요. 10분 특강 역지지지 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김시습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의 예를 들었는데, 이번 시간에도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제8화 송시열과 허목의 한문에 칸이 모자라 갖고서 한문만 썼는데 붕우유신 그랬습니다. 붕우유신 어디서 들어보셨죠?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거 오륜 중에 하나 이거예요. 그죠? 붕우 친구 사이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당대의 대학자, 정말 대학자고 정치가였던 송시열과 허목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오늘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번 세 개는 전부 우리나라 이야기들로만 편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인물 배경. 송시열은 호를 우암이라고 하지요. 송시열은 우암이고, 송시열은 해동공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해동은 우리나라를, 바다 해자 동역동자, 우리나라를 이야기하고, 공자라고 하는 것은 공자님을 얘기하는데, 송시열이 얼마나 학문적으로 훌륭했냐 해서 중국 사람들이 송시열을 보고 저건 해동에 있는 공자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과한 평가인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전했는데, 태어나기는 1607년, 그게 선조 40년, 그게 선조가 거의 죽을 당시에요. 선조 임금님이 돌아가실 당시에 태어나갖고 숙종 15년까지 살았으니까, 그 중에 이제 선조 다음에 광해, 인조, 효종, 현종, 그 다음 또 하나 숙종, 그리고 숙종이잖아요. 이게 엄청 긴 세월을 살면서 벼슬로는 이조판서도 하고 좌의정까지 지냈고, 그 당시에 서인과 남인이 크게 대치하고 있을 때 서인 노론파의 영수였습니다. 서인이 노론, 소론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늙은이파, 젊은이파. 그랬는데 늙은이파의 영수였어요. 최고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도 유학과 성리학에 있어서 아주 도통했다고 볼 수 있는 분이고, 그의 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인 쪽에 서갖고서 그 남인들과의 아주 대척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여러 왕대를 통해서 높은 자리에서 정말 영화도 누리고 고민도 많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시열이 하면은 다 알지요. 그 다음에 그 반대점에, 정말 그 극적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허목이라고, 호는 미수, 허목, 미수입니다. 미수는 1595년 선조 28년에 태어났으니까 송시열보다가는 12살이나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고, 죽기는 숙종 8년에 죽었으니까 1682년, 그랬으니까 이제 송시열이 보다가는 한 7년 전에 죽었으니까 송시열보다는 한 5년을 이 세상에 산 기간이 더 긴 사람이죠. 그랬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허목은 이조판서를 했어요. 그러니까 송시열의 뒤를 따라 앞에서 이제 이조판서를 하고, 그 자리를 또 송시열이가 이조판서로 맡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정승반열에서 보면은 송시열은 좌의정을 했고 허목은 우의정을 했습니다. 뭐 위치상으로 보면은 좌의정이 우의정보다가는 조금 더 높은 위치지요. 그 영의정이 있고 좌의정, 우의정이 있는데 우의정보다는 좌의정이 더 높은 위치다. 그렇게 이제 왜 그런가 하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왼손이 늘 위에 가게 돼 있고 왼손이 높은 자리예요.
그 이유는 또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가니까 다음 기회 되면 한번 왜 왼쪽이 높은 자리가 됐는가 하는 건 우리나라 때문에 그래요. 그건 다음에 한번 기회 할 거고요. 근데 허목은 남인의 총영수였어요. 남인 중에서도 이제 청남이 있고 탕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청이라고 하는 것, 깨끗한 남인, 탕남은 더러운 남인. 이때는 정말로 이 정치판에서 사색당파라고 하는 식으로 막 서로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은 때였어요. 그러는 가운데 두 사람 송시열과 허목 간에 가장 강하게 부딪힌 데가 어디냐 하면요, 현종의 뭡니까, 이 상복 입는 문제, 복제 문제로. 그 전왕이 죽었는데 그 후손들이 어떤 상복을 입어야 됐냐, 3년상을 입어야 됐냐, 1년상을 입어야 되느냐, 이런 거 갖고 소위 현종 때 크게 다툼을 벌였는데,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아니 그게 뭐 그렇다고 그냥 목숨을 걸고 싸웠느냐 하겠지만은, 그 당시의 예법이나 학자들의 양심으로 봤을 때는 그 싸움은 또 반드시 잘못된 싸움은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그런 싸움인데,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세력을 확보하는 기도 했기 때문에 송시열과 허목, 즉 서인의 노론과 남인의 청남 사이에 피나는 또 논리적 투쟁과 권력적 투쟁이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에 있어 갖고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허목의 원수는 송시열이고 송시열의 원수는 허목이다, 이런 정도로까지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가운데에도 오늘 전해드리는 것처럼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송시열은 평소에 자기 건강 관리를 위해서요, 어린아이 오줌을 이렇게 아침에 오줌을 받아갖고 먹는 그런 자기 건강 관리법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허목도 그것을 알았지요. 그러는데 어느 날 송시열이가 몸이 아파갖고 들어 누웠어요. 들어 누웠는데 아무리 약을 해도 이게 치료가 되지 않고 그냥 점점 더 심해가니까 송시열이 있다가, 야, 세상 의사는 잘 모르니까 당대의 인재인 미수 허목한테 가서 한번 얘기를 하고 내 처방전을 한번 써 오도록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송시열의 아들들이 있다고, 어이 아버지 무슨 소리를 하세요? 그 허목이한테 가서 받아온다고요? 그 원수한테서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있다가, 아니다, 꼭 좀 그 허목은 내 병을 낫을 수 있다고 내 마음이 든다. 그러면서 이제 가서 얘기를 하니까 아들들이 그 이야기를 거절할 수가 없어서 허목한테 가서 아버지 병 얘기를 하면서 그 처방전을 받아오게 됩니다. 허목은 옛날부터 이 송시열과 친구 관계였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오줌을 먹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저 병이 저 오줌을 먹는 데에서 생기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처방전을 써줬어요. 그런데 처방전을 딱 송시열의 아들들이 받아갖고 처방전을 딱 펴보니까 거기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약에는 독약에 해당하는 비상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비상을 쓰라고 돼 있어요. 자, 송시열의 아들들이 이 비상을 먹으면은 아버지가 죽일 텐데, 허목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이 비상을 쓴 거야. 우리가 원래 처방전을 내달라고 할 때도 우리가 반대했던 것도 이럴까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허목이 여기에 비상을 넣었네.
그래, 약을 아버지 딸에 드렸겠어요? 안 딸에 드렸겠어요? 그래도 아들들이 딸에 드리기는 드리는데 혹시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독약 성분이 있는 비상을 반은 덜어내고 반만 집어넣어서 약을 끓여 갖고서 송시열에게 줬더니 송시열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들도 그래도 참 그 허목이 상당히 지혜가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자고 아버지가 다시 병에 눕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다시 송시열에게 허목에게 찾아가서 그간에 자기들이 한 얘기는 안 하고 우리 아버지가 다시 편찮으신데 전에 지었던 그 약을 한번 다시 좀 지어주시지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허목이가 뭐라 한지 아세요? 너희들이 내가 처방해 준 대로 안 했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상이라고 하는 약은 일생에 한 번 쓰는 것이야. 비상을 2번 쓰면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썼던 대로 했으면 아버지가 더 나았을 텐데 너희들이 그 비상을 빼버렸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쉽지만은 너는 더 이상 처방을 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들들이 돌아갔고 송시열은 그 이후에 죽었다. 정사에는 송시열이 숙종대왕으로부터 사약을 받아 갖고서 죽었다고 돼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사람들의 입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아무리 정치적으로 이렇게 싸웠더라도 정말로 친구 간에 그 신의를 지킨 아름다운 옛 선비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가르침이 매우 크다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친구 관계는 대개 다 물질로 또는 이익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피나는 싸움을 하면서도 인간적으로는 그런 참 신의를 지켰다 하는 것이 우리 선현들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